이제 무죄 취지로 파기가 됐다고 해서 언제나 뭐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죄를 받기 쉬워졌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기존과는 달리 피해자 진술만이 존재할 때 피고인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한다면 무죄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정도로 판단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조아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성범죄 관련해서 아주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을 경우엔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무리 무죄를 주장해도 유죄로 선고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건 아닌지 실무를 경험하면서 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곤 했었는데요. 이번 대법원 판결은 기존의 입장과는 달리 무죄 추정의 원칙,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의 의미, 그리고 검사의 증명 책임 등을 근거로 해서 지금 소개해드린 사건에 대해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사건입니다. 네, 이 사건의 사실관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그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를 겪고 있는 그 성인인데요. 피고인이 어느 날 그 지하철도를 타고 가는데 그 의자에 앉아 있다가 옆에 있는 피해 여성과 이 팔이 맞닿은 상황에서 이 팔을 비벼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야기했다는 취지로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이 사건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리를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따라갔고 이 피고인의 팔이 옷이 이렇게 걷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팔과 맞닿은 이후에도 비비든 어떤 반복적인 행동을 했던 것을 근거로 해서 피고인이 그 추행의 고의를 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해서 유죄를 판단했었고 항소심까지 모두 유죄가 판단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본인의 추행의 범위가 없었다라는 주장을 했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검사가 공소사실이 유죄라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를 증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이 원심과 다르게 판단한 첫 번째 근거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검사의 증명 책임입니다.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내용은 헌법상에도 규정되어 있고요. 형사소송법에서도 이 형사사건에서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엄격한 증거에 의해서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형사사건에서 법관이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엄격한 증거에 의해서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확신이 들을 경우에 유죄로 판단하는 것이고 이 정도의 입증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에는 법관 입장에서 의심스러우면 무죄를 선고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검사의 증명 책임과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입각한 그 원칙적인 내용일 텐데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이 원칙을 더 강조해서 사안을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의 입장에선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확신을 지닐 수 있도록 증명을 하지 못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를 선고해야 된다는 것을 더 강조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엄격히 그 입증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검사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가 그런 충분한 입증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약간 의심스럽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원칙을 강조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근거로 성인지 감수성의 의미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대법원은 기존에 성범죄 관련한 심리를 할 때 어떤 피해가 이루어졌던 상황에 대해서 좀 각별히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성차별적인 부분이 없도록 판단해야 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에서 피해자가 처한 상황, 그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고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서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 즉 그러한 성인지 감수성을 유지하는 관점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기존에 판시했던 성인지적 관점을 그대로 유지는 하되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그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판단해야 된다. 이런 취지인 것이죠. 즉, 이 말을 쉽게 말씀드리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합리적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역시도 어떤 사실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에서만 얘기하다 보니까 주관적인 판단이 관여될 수 있어서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어떤 고의를 부인하는 입장에 대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할 만큼의 어떤 증거가 될 수 있느냐는 다른 경험칙에 비추어서 또 판단을 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안에서 좀 들여다보면 피고인의 경우에는 자폐성 장애를 겪고 있는데요. 10몇 년간 그 장애를 겪어오면서 본인이 병원에 다니면서 했던 진료 기록이나 의사들의 소견, 심리평가 보고서 등을 적극적으로 제출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자폐성 장애를 앓고 있는 피고인이 사물에 대한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다라고 전제하면서도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한 증명 책임을 충분히 다하지 않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은 명백히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당연하고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데 저희가 그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한 여러 사안에서 유죄가 나온 사안의 판결문에는 피고인이 본인이 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고 이런 판단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검사가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것이지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 경험칙을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사안에서도 목격자나 피해자가 이 행위를 한 피고인이 어떤 장애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만약에 진술이 되었다면 다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고려된 사안입니다. 피해자 역시도 본인이 경험한 사실에 대해서 어떤 주관적 가치 판단이 이제 관여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좀 부합하는 내용인데요. 피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안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범위를 부인하는 다른 객관적 사실 또 정황 이런 것들을 충분히 주장을 했을 때 이를 배척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다른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는 사실만으로는 유죄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대법원의 논거 중에는 언제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만 있는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유죄를 판단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자폐성 장애를 겪고 있고 이로 인해서 상동행동을 할 수 있다는 점 이에 대한 또 오랜 기간의 의료 기록 등 그리고 이 피고인은 수영선수였는데요. 어떤 신체를 노출하는 상황에서 어찌 보면 더 그런 일에 연루될 수 있지만 한 번도 여태까지 이런 어떤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던 피고인의 성향 등 적극적으로 본인의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라는 정황들을 주장하고 입증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언제나 피해자의 진술 하나만 있으면 유죄가 안 된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피고인이 본인의 어떤 무죄를 위한 주장을 충분히 입증하고 검사가 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할 만큼 충분한 주장 입증을 하지 못했을 때 절대 유죄가 선고될 수 없다라는 취지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이 이제 무죄 취지로 파기가 됐다고 해서 언제나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죄를 받기 쉬워졌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기존과는 달리 피해자 진술만이 존재할 때 피고인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한다면 무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정도로 판단하면 좋을 것 같고요.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가까운 곳에서 충분히 상담한 후에 이 주장을 펼쳐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영상도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셔서 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본인의 사안에 좀 적용할 수 있는지 고려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결이라고 생각되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